당신은 자신을 신의 특수요원이라고 생각합니까? 미국 작가 필리스 서로우가 자신이 치렀던 공무원 시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뚜렷이 기억한다고 말한 질문입니다. 그 문제에 그녀는 거짓으로 답을 적었다고 합니다. 아니요 라고요. 그 질문을 읽었을 때 전 네 라고 답할 뻔했습니다. 정신병자나 편집증 환자를 가려내기 위한 문제라는 구절을 읽기 전까지는요. 요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읽고 있는 책들의 저자인 모건 스콧 팩은 위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기술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특수한 대리인이 있어서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거나 신비로운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은 아닌가. 20년 전 체코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프라하에서의 첫날 숙소로 대학교 기숙사를 예약했습니다. 유럽의 많은 대학들은 학생 기숙사를 방학 기간 동안 여행자들에게 개방합니다. 짐을 찾고 공항 밖을 나오니 이미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다행히 공항에서 그곳 기숙사까지 가는 버스를 금방 탈 수 있었습니다. 정류장 안내가 영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버스 노선표를 미리 숙지한 덕분에 내려야 할 곳에서 정확하게 내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하차한 곳의 분위기가 저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간신히 빛을 내보내고 있는 가로등들은 아주 드문드문 있었고 텅 빈 도로는 잿빛의 오래된 건물들이 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소설 모모에서의 회색 도시를 현실에서 보는 듯 했습니다. 문제는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야 할 기숙사는 도대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소에 있는 도로명은 그 비슷한 이름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있다면, 열려있는 상점이라도 있다면 가서 도움이라도 청해보겠지만 도시는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택시나 버스는커녕 그 어떠한 차도 도로 위에 없었습니다. 나와 어두운 침묵만이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때 트렌치코트를 입고 중절모를 쓴 신사 한 분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저를 향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전 저분께 물어봐야지 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분이 혹 모른다고 하더라도 도와달라고 무조건 매달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기숙사의 주소가 적힌 종이를 그분께 내밀며 길을 물으니 그분은 주소를 잠시 바라본 후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 순간 택시 한 대가 다가왔고 그분은 택시를 세우셨습니다. 택시 운전사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뒷좌석 문을 열어주며 저에게 타라는 손짓을 하셨습니다. 택시 안의 불빛이 참 따스하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전 잽싸게 택시 뒷좌석에 올라탔고 그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없었습니다. 배낭과 나 자신을 뒷좌석에 던져놓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라고 그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꼭 꿈을 꾼 것 같았습니다. 기숙사는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전 택시에서 내렸을 때 알았습니다. 택시 요금이 이미 계산되었다는 것을요. 안도의 한숨도 잠시 전 기숙사 입구에서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 저의 예약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요.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그 매정한 직원은 저를 절대 들여놓을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타고 왔던 택시가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택시 기사분께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경비실 직원과 한참을 실랑이해 주신 그분 덕분에 저는 그날 밤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출발하려는 택시 기사분께 달려가 감사의 인사로 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신사분이 제가 기숙사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봐달라고 택시 기사분께 부탁했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기숙사 건물을 나온 직후 보았던 분홍색 꽃들의 무궁화 나무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낡은 회색 건물들로 가득했고 건물의 요란한 낙서들은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러나 꽃잎마다 이슬을 한 방 머금고 있는 무궁화들과 그 위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도시를 밝게 빛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천사가 그 동네에 왔었다는 것을 아침 햇살이 무궁화에게 귀뜸해 주고 있는 듯 했습니다.